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보시다시피 혼조로 거래를 마쳤지만 사상 최고치 랠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미국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주요 뉴스 6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완성차 5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뿐만 아니라 르노라든지 GM 이런 모든 완성차 이 업체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환시장과 관련해서 강달러라든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1,400원대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브엔터 쪽과 관련해서는 VT 주식을 양수 결정을 합니다. 종속회사가 되겠고요. 투자 수익을 제고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말레이시아가 중국 기업을 향해 미국 관세 회피에 우리나라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완성차 5개사의 11월 판매량이 71만 7천 대를 기록해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이었습니다. S&P가 한국 기업들이 내년 신용도가 둔화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고요. 달러 반등과 경제 성장 우려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며 어제 5거래일 만에 재차 1,4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수 페타시스 5,500억 원 유상 증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큐브엔터가 VT 주식 양수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동남아 각국 상대로 관세 등 무역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기업을 향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우친통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2일 그간 중국 기업에 미국 관세를 회피하려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택가리만 하려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를 통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제한을 곧 강화하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장비 기업이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제품도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로 조립, 테스트, 패키징 등 반도체 후공정 세계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제한이 이렇게 확대되면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를 향해 100% 관세 부과 카드를 놓고 위협하고 있어서 마침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는 말레이시아의 한층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세계 최대 IT 전시회 CS2025와 최고 권위 반도체 학회인 국제 고체 회로학회에 참석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과 연구진의 참여길이 막히면서 행사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치보어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한국의 메모리를 수입하던 중국이 자립하면서 곧 한국이 중국산 칩을 쓸 수도 있겠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OC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주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가운데서 태양광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이후에 최저치로 최근에 밀려 내려갔다가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다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130원에 어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판매 지표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 실적이 국내 1위 업체인 현대차의 부진에도 르노코리아 등 중견업체의 선전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1월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등 5개사는 국내외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 증가한 71만 6,96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판매는 6.4% 감소했고 해외 판매는 2%가 증가했는데요. 현대차는 올해 11월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35만 5,729대를 판매했습니다. 글로벌 전체 판매량 중 국내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역시 내수 판매 부진한 모습을 현대차도 기록을 했는데요. 기아는 11월 국내에 4만 8,192대, 해외 21만 4,234대 등 총 26만 2,426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내수는 4.2%가 줄었지만 해외 판매가 2% 증가해 총 판매량은 0.8% 늘었습니다. 오늘장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자동차주들이 11월 판매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20만 원 선을 살짝 깼다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종가는 21만 6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기업 신용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내년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둔화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S&P는 어제 한국 기업 신용 동향 보고서를 내고 국내 수요 둔화, 경기 민감 업종의 비우호적 수급 상황,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부정적 등급 전망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5.3%였지만 올해 25.3%였지만 올해 35.3%였지만 올해 18.4%로 15%포인트 늘었고 안정적 비중은 92.1%였으나 올해 81.6%로 줄었습니다. S&P는 영업실적과 이에 따른 신용등급 유지 여력이 섹터별로 차별화되고 있다며 2차 전지와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북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수요 약화와 공급 증가로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두산밥켓,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효성화학 등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됐던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환율 소식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달러 반등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 우려 속에서 1,400원대로 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6원 60전 상승한 1,401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1,400원 위로 올라선 건데요. 달러 인덱스가 재차 반등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브릭스를 향해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고 결제 수요까지 환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원화 약세 수혜주들 수출 둔화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이들 어떤 흐름 보여줄지 수출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 오후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에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 신고 제출 요구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는 어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되고요. 3개월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수페타시스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지분 인수를 위해서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1.8%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다 증권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뉴스에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상한가에 임박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제이오와 묶어서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큐브엔터 소식입니다. 큐브엔터가 투자 수익 제고 목적으로 VT 주식 85만 주를 230억 3,500만 원에 추가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양수 지분율은 12%인데요. 큐브엔터는 최근 여자아이들이 전원 재계약을 확정해 아티스트 라인업 부진 우려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올해 음반 음원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며 올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음반 매출의 150%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 한중 교류 확대 기대감 커진 가운데 큐브엔터가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회사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VT는 화장품 제조 판매 종속회사 ENC의 주식 20만 주를 약 65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VT의 ENC 지분율은 55.7%이며 VT는 이번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서 양사의 사업 시너지 효과와 경영권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큐브엔터 VT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